오늘의 주제. 제가 이제 복지관 관장이 된 지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 일인데요. 제가 일하던 곳은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소리가 바깥에서 들리더라고요. 관장 나와! 이렇게 누군가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가야 되는데 저도 이제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순간 얼음이 된 거죠. 이분이 보니까 술을 드시고 오신 거고 전동 스쿠터를 타고 오신 장애인 주민이셨어요. 나이는 당시에 이제 정확하진 않은데 그때 당시에 50대 후반이나 뭐 이런 정도. 이유를 잘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일단 관장을 만나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뭐 술 드시고 오신 분을 관장한테 이렇게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게 쉽지는 않았겠죠. 제가 안에 있었지만 직원들이 이제 관장님이 외부 출타 중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둘러대면서 돌려보냈는데 가시면서 하는 말이 다시 올 거야 다음 주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실제로 그 다음 주에 또 오셨어요. 당연히 술을 드시고 오셨어요. 관장 어딨어? 뭐 이렇게 소리치면서 나와! 뭐 이러면서 또 소리를 치셨죠. 근데 이제 사전에 계속 내가 피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나눈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문을 열고 나가서 그분을 관장실로 이제 들어오시도록 했죠. 처음에는 저도 이제 경계를 굉장히 하고 있었죠. 보통은 이렇게 관장을 찾아오는 경우는 본인한테 필요한 거를 얘기하러 오셨을 거다. 그렇게 하고 이제 차를 한 잔 권유를 하고 그분이 이제 막 이제 쏟아내시더라고요. 그간의 복지관이 어떤 일을 해왔었는데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을 안 한 건 아닌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대단히 좀 편협하고 아주 부분적인 어떤 도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법인도 바뀌고 관장도 바뀌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의견을 주기 위해서 내가 만나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자꾸 못 만나게 해서 대단히 속상했다. 그때 이제 저는 딱 마음속으로 그 울림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사회복지사라면 우리가 배우잖아요. 실천가들은 당연히 큰 틀의 어떤 전략을 짜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려고 할 때 서비스 이용자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청취하고 들어서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어가는 거를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관장의 자리에 있다 보면 과거에는 제가 분명히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었는데 관장은 리더로서 어떤 의사결정을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직관에 의해서 또는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경험과 직관이 과연 제대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좋은 솔루션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제가 관장으로서 초보 관장이었었지만 오히려 초보 관장이었었기 때문에 주민하고 직접 호흡하면서 청취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에서 관리자로 일한다라고 하는 거 좀 더 광의의 의미의 휴먼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시는 최고 관리자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의사 중에서도 뭐 정신과 의사도 있을 거고요.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고 임상적인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휴먼 서비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점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잃어가는 게 아닌가. 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보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 조직도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나 최고 관리자가 된다고 해도 그 본질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도 수업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고 오히려 직급이 높아지고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일수록 직접 수업에 투입되는 것을 원하고 구조화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휴먼 서비스 분야가 그런 식으로 좀 본질을 더 찾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독일 살다 오셨잖아요. 네. 실제로도 그런가요? 저희 둘째 아이 담임 선생님 실제로 그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셨는데요. 대박. 부모 상담도 직접 하셨어요. 오. 경험도 있고 연륜도 있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실제로 수업도 하고 계신 분이라서 너무나 신뢰가 갔고 이분이 하시는 이 수업과 이 교육 현장은 진짜 믿을만하다 그런 걸 경험했었어요. 네. 이게 또 서비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까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렇죠.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서 실무자들이 대학이 되게 어려운 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골목대장 같은 분들이시고 센 분들. 센 분들 맞아요. 디오고 추적추적하면 또 많이 오시는데 날씨 따라 오시는구나. 네. 근데 우리 관장님이 이렇게 만나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든든할까? 그리고 또 한편 우리 관장님도 우리 부장님도 사회복지사 하셨지? 동료라는 어떤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로봇이나 AI는 아니었었죠. 예전에는 우리가 소통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했고 실천에 대한 어떤 비전과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눠주셨는데 어느 순간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그 과정 안에서 감정을 다 배제하면서 공감 능력 거의 제로에 가깝게 판단을 명확하게 해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거죠.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대단히 이제 중요해지면서는 과업 중심으로 하는 그런 관리자로 쭉 가게 되면 외로워지고 고립되어 가는 관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은 일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실무자이고 실천가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중간 관리자가 되시고 또 최고 관리자가 되실 거라는 거죠. 보통은 이제 선임 사회복지사 이상이 되면 관리자로서 리더로서의 역량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매니지먼트 스킬에 대해서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카츠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이제 세 가지 어떤 기술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 계층에 따라서 각자의 어떤 비중이 좀 달라진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기술은 개념적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그 기술들을 쓰는 건데 최고 관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쓰는 기술입니다. 직관적으로 통찰력을 갖고 뭔가 해야 될 스킬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휴먼 스킬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관리하고 또 대인관계를 맺고 굉장히 이런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모든 관리에서는 휴먼 스킬은 비슷하게 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실무자 때부터 계속 해왔던 테크니컬한 스킬이 있겠죠. 클라이언트와 이용자와 관계를 맺고 또 청취하고 가장 일선의 관리자들은 테크니컬한 스킬을 가장 많이 쓰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두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최고 관리자가 될수록 컨셉주얼한 스킬을 많이 쓴다라는 거고 일선의 관리자들은 테크니컬한 어떤 스킬을 더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에피소드와 전체 얘기하고 좀 연결을 시켜보면 최고 관리자가 됐다고 해도 그렇게 성장한다고 해도 컨셉추얼한 스킬만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휴먼 스킬과 테크니컬한 스킬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실천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가야 된다. 저의 어떤 성찰로 얘기하자면 가슴이 뛰는 일을 하는 실천가로서 내 가슴이 움직이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스킬도 필요하다는 거죠. 막 입사한 사회복지사들하고도 또 중간관리자들하고도 같은 정체성으로 호흡을 해 나가면서 그런 동질감을 가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가지 않으면 최고 관리자가 됐을 때는 정말 AI처럼 감정을 배제하면서 오로지 관리자만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우려가 있어서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오늘 주제를 이런 내용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달변도 아니고 재밌게 얘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요. 회가 더 거듭해 갈수록 여러분들을 아마 더 즐겁게 해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 빛의 TV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휴먼 임팩트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표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딸랑딸랑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주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관장실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직원들만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지역사회로 직접 나가서 그분을 상대하면서 대화하고 지역사회에서 나름의 주목을 받는 거죠. 다 지켜보고 있어요.
관장이 저렇게 나서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갖고 싶어 한다. 그리고 돕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진정성이 그 모습을 통해서 파급되는 거죠.